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범위를 늘려 더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로 연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랐지만 내달까지 계속 조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드사들이 관리비나 월세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 임대료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와 유용 관련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늘리고 대출은 더 옥죄는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실수요자에겐 청약 기회를 늘리고 대출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엔 부부 합산 연소득 범위를 늘려 더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현재 은행권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부터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등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서민 실수요자의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디딤돌 대출 등의 정책 자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등을 늘린 겁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면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인 경우엔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면 실수요자로 인정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은행 감독 규정이 개정되면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 과열지구에선 LTV와 DTI가 각각 40%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 이상 있다면 LTV와 DTI는 모두 30%로 대폭 낮아집니다. 하지만 서민 실수요자에겐 LTV 50%, DTI 50% 기준이 적용됩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외의 무주택자는 LTV 70%, DTI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이 있는 경우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엔 대출을 옥죄고 무주택자의 경우엔 대출을 더 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는 은행에 문의가 많은 내용을 더욱 명확히 밝혔습니다. 무주택자면서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전에 주택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책 전 새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도 종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런 부동산 규제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이 줄어들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조만간 있을 한미 합동훈련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재정 축소 등으로 코스피가 2300선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의 상승세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리스크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에 불을 붙이면서 코스피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북한이 관폭격 위협 발언을 한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4거래일 만에 무려 1조 3,2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지난밤 뉴욕 증시가 소폭 오른 영향으로 지수는 0.63% 오른 2334.22에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한미연합 2017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예정돼 있어 북한과의 갈등이 지금보다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은 심리적 저지선을 2,300으로 본다며 위험 강도에 따라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고 IBK투자증권도 지수 하단을 2,200선까지 내려잡았습니다. 아직은 저가 매수에 들어갈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내 주요 상장사 207곳의 3분기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 평균이 한 달 전에 비해 4,800억 원가량 줄어드는 등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증시를 누르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45%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실적 악화나 정책 리스크로 인한 조정이 아닌 만큼 증시 상승세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실적을 보이는 IT 업종이나 SK네트워크스, 한국타이어, 효성 등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등 실적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카드사들이 주택 임대료 시장에 뛰어들면서 월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고객 입장에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현금으로 주로 결제하는 임대료 시장에서 카드 결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새로운 수익 확보를 위해 부동산 임대료와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이체 서비스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이 임대료 시장에 진출할 경우 당장 큰 수익을 얻을 순 없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시장은 카드사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현금 시장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관리비 규모는 한 해 10조 원, 부동산 임대료는 7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주택관리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협약을 맺고 약 86만 가구의 주택 임대료 카드 납부 서비스를 진행해 지난달 말 기준 10만 명의 고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우리카드 역시 LHSH와 임대료 자동 납부 서비스를 하기로 했고 현재 관리비 자동 납부만 서비스 중인 롯데카드는 오늘 2018년 입주할 롯데건설 뉴스데이 입주자들에게 임대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선 카드로 임대료를 결제하면 단순히 은행 계좌이체 등 현금 거래를 할 때와 달리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결제액이 카드 실적으로 쌓일 뿐 아니라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의 KB국민탄탄대로 이지홈은 아파트 관리비 등 주요 생활요금을 자동 납부하면 매월 최대 5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 우리카드의 리마크 우리카드는 KT 에스테이트의 프리미엄 임대주택 리마크빌 임대료를 자동 이체할 수 있는데 전달 사용 실적에 따라 월 5천 원부터 최대 2만 원까지 임대료를 할인해 줍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유통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음 목표는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개선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개선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소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기술 탈취, 유용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좀 더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처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와 유용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기존 신고 중심에서 직권조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피해 기업의 신고를 기다리기보단 공정위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위법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술 탈취 분야의 직권조사를 전담하는 별도 내부 조직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즉 제재와 감시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고질적인 병폐로 불렸던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실제 정부가 하도급법으로 기술 유용을 금지한 것은 2010년. 그러나 지난 7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 제재한 것은 5건에 불과합니다. 실제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기술 자료를 넘겨받아 유용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은 사례는 LG화학뿐입니다. LG화학은 2013년 하도급 업체로부터 기술 자료를 요구한 뒤 자회사에서 생산시키고 거래를 끊어버렸는데 과징금은 고작 1,6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중소업계에서 기술 유용 문제는 끊임없이 불거졌지만 대기업의 기술을 빼앗겨도 거래 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던 상황.
대기업의 잘못 보이면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만큼 벙어리 냉가슴을 알아야 하는 것이 국내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즉 대기업은 적발 위험을 감수하고 기술 탈취를 시도하기 쉽고 중소기업은 거래 단절을 각오하고 신고해야만 하는 기형적 구조였던 셈입니다.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 공정위. 이달 나올 공정위의 하도급 분야 불공정 거래 대책이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푹푹 찌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이스크림 매출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울수록 빙과류 소비가 늘어난다는 상식이 깨진 건데요. 그 이유를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푹푹 찌는 여름. 아이스 커피를 든 사람들이 이어지지만 무더운 여름의 전통적인 강자인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아이스크림의 매출은 매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닐슨 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1조 9,700억 원 규모였던 빙과류 시장은 지난해 1조 2천억 원 선으로 후퇴했습니다. 4년 만에 40% 가까이 감소한 셈입니다. 아이스크림 시장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것은 아이스커피와 과일 주스 등이 아이스크림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해 주 소비층인 어린이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일부 장수 제품의 인기에 의존해 신제품 개발에 소극적인 것도 아이스크림 시장 후퇴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차별화된 제품을 내놓기 위해 단독 아이스크림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인 편의점 업계에서 아이스크림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랑 같이 해서 PB 상품들도 좀 개발을 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수입 상품들을 좀 했는데 이런 상품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에 좀 없는 상품들 중심으로 저희가 많이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어서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적극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새로운 아이스크림 히트 상품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해 보험업계 최대 현안은 새 국제 회계 기준 도입을 앞두고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본 확충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내리라는 압박까지 더해져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적자를 기록 중인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당장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워낙 완강해 쉽게 입을 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기자, 이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이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책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보험사들에게 상당한 보험료 인하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고요? 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험료 인하 압박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번 감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이후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민영 실손보험에 의존해야 했던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그만큼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반사이익을 반영해서 앞으로 보험료를 낮추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감리는 금감원이 그동안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올린 것과 관련해서 보험료 산출 과정과 세부 내역을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둘째치고 일단 정부가 현미경을 들이댔다는 것 자체만으로 업계는 보험료 인하 압박을 느끼는 상황인데요. 만약 감리 결과 보험료 인상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면 당장 인하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쉽게 말해 문재인 케어는 앞으로 정부가 더 책임을 지면 보험사의 지출이 줄어드니 그만큼 보험료를 낮출 준비를 하라는 의미고, 감리 결과에 따라선 그동안 지나치게 올려받은 부분이 있다면 또 당장 낮춰라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보험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지만 당장은 인하할 여건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의 보험 자율화 조치에 힘입어 보험사들은 그해부터 올해까지 매년 20% 내외로 보험료를 올려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보험사의 손해율이 130% 내외로 높은 상황입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100%가 넘어간다는 것은 받은 돈보다 내준 돈이 더 많아서 적자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하를 넘어서 문재인 케어 이후 전면 급여화가 현실화됐을 때 실손보험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정부 계획대로 의학적 비급여를 전부 건강보험이 책임지면 실손보험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규 가입 축소는 물론 대규모 계약 해지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의료계 등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얽혀있는 부분이라서 정부가 말한 수준의 전면 급여화가 100%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병원에 잘 가지 않던 이 실손보험 우량 고객은 필요성이 현재보다 더 떨어져서 대규모로 이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한편 이 문제가 오는 2021년에 도입 예정인 새 국제 회계 기준을 앞두고 부담을 한층 더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보험업계는 오는 2021년 새 국제 회계 기준 도입에 따른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새 회계 기준은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결산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적립해야 할 책임 준비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회계상 나간 돈으로 분류되는 금액이 커져서 기존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자본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 와중에 보험료 인하와 실손보험 계약 해지 등이 현실화될 경우 현금 유입, 즉 들어올 돈마저 기존 수준에 못 미칠 수 있는 건데요. 최근 들어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 채권 등을 발행해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기준에 맞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는 결과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과정에서 문을 닫는 곳이 한두 군데 이상 나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금융당국이 최근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준비하다가 지급 여력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재무 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고 부채 추가 적립을 1년간 면제해주기로 한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실손보험료 인하 이슈에 대해 정은규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최근 전쟁도 불사할 것 같은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급상승한 이후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은 건 처음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것은 최근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 이후 조심스럽게 국면 전환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와 안정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도발과 위협적인 언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고 이맹희 명예회장이 2주기 추모 행사를 주관하며 사업 보국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경기 여주 연하산에서 열린 이 명예회장의 추모 행사에 참석해 그룹 경영진에게 선대 회장과 명예회장이 강조해온 사업 보국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추도식에서 그동안 장남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밖에 못한 것에 대해 남다른 회한을 보였습니다. 이 회장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경우 8월 12일 특별 사면됐지만 직후 열린 추도식에는 건강 악화로 불참했습니다. 특히 이 명예회장 별세 당시에도 감염 우려 탓에 빈소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참석자들에게 자식을 대신해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신 분들 덕분에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며 아버님의 애틋하고 따뜻했던 얼굴이 보고 싶어진다는 감정을 밝혔습니다. 올해 넷마블 게임즈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대여급 회사들의 기업 공개에도 공모주 펀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설정액 10억 원 이상의 공모주 펀드 119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27%에 그쳤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 16.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석 달로 봐도 공모주 펀드의 수익률은 0.37%로 국내 주식형 펀드 3.6%
0.64%에도 한참 못 미쳤습니다. 수익률이 저조하자 자금 유출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모주 펀드는 최근 2년간 약 1조 7천억 원이 유출됐는데 이 중 올해만 1조 6천억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텔 롯데나 이랜드 리테일 등 기대를 모았던 대여급 기업 공개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돼 하반기에도 공모주 펀드 수익률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이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76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비은행 금융기관의 여신잔액은 약 763조 6,900억 원으로 1993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 통계에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보험사 등이 이른바 이금융권으로 들어가고 대부업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권의 대출액은 올 상반기에만 39조 원 더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 34조 원보다 많고 지난해 하반기 약 52조에 이은 사상 두 번째 증가폭입니다. 이 금융권 대출은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앞으로 이 금융권 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질 공산이 큽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광복절을 맞아 성인 남녀 1,100여 명을 상대로 태극기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인터넷 검색 없이 태극기를 그리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롯데 소액주주들이 롯데그룹의 주요 4개 계열사 분할 합병을 통한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4개사 분할 합병은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 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려는 술책이라고 탄원서 제출 배경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부터 열흘간 이른바 몰래카메라 등 인권 침해 영상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에 유포된 개인 성행위 영상물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한 달 동안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대양주, 미주 등 총 19개 노선을 대상으로 정상우님의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추석 전후 특가 항공권을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아침에는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텐데요. 그때까지 강원 영동과 서해오도 50에서 100,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이 밖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은 30에서 80, 많은 곳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서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수요일인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또다시 전국적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건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비가 내리겠고 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의 기온 27도, 대전은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지방도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 24도, 강릉과 울진 25도로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역시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 30도, 대구는 28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으로도 모두 비가 내리겠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 먼바다와 서해 중부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